안녕하세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시는 일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채널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더 나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어른의 홀로서기라는 책의 6번째 시간이고요. 챕터의 제목이 켜켜이 쌓여 단단해진 책에 대한 믿음이라는 챕터이고요. 오늘 주로 나눌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왜 우리가 뭐 인터넷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왜 굳이 책을 읽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 뭐 꼭 책이 아니어도 다양한 그런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필요한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데 왜 책을 읽어야 될까에 대한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뭐 누가 좋다고 하니까 책을 좀 읽어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금방 또 실증을 느끼고 그 효용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순간 또 독서 습관을 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만큼 책의 중요성을, 책의 효용성을 알게 될 것이고 독서 습관을 장기적으로 잘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요. 보통 지하철에 타면 이제 다 스마트폰 보고 있죠. 아니면 자거나. 그런데 그날은 제 주위에 5명 정도가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2명, 성인 3명. 굉장히 그 순간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주위에 가까운 지근거리에 지하철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예전에는 뭐 신문을 읽든 책을 읽든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희한한 장면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얼굴은 가리고요. 하단부 책을 읽고 있는 부분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SNS에 나누면서 그런 소회를 밝힌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역시 신기한 장면을 발견했다는 듯이 그렇게 댓글을 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 쓸쓸했어요. 아니, 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왜 신기한 모습이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을까라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매년 독서율이 급하게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1년간 일반 도서, 교과서, 학습 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를 제외한 종이책을 한 권 이상 읽은 성인의 비율이 59.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10명 중 4명은 평균적으로 볼 때 한 권도 안 읽었다라는 거죠. 이 수치는 이제 이 조사를 한 1994년 이래 최저치이고요. 이거는 아마도 2018년 더 줄어들었을 것이고요. 2019년 더 줄어들었을 거고요. 또 올해 2020년은 또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 책이라는 게 지식 전달 매체로서의 수명을 다한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어요. 아마도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이제 뭐 50년 후쯤에는 우리가 전에 레코드 음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종이책이라는 것도 수집상들의 수집 대상으로 전락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는 거죠. 다행히 이제 전자책이라는 수단이 있는데요. 글쎄요, 이 전자책이라고 종이책의 어떤 읽는 비율이 떨어지는 만큼 전자책이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왜 이런 의문을 갖냐면 인터넷에 이런 그 단편적인 메시지, 그런 기사들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아니 종이책을 읽는 대신에 전자책이라고 뭐 많이 읽으리란 법 있을까? 그 전자책도 역시 종이책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전자책도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뭐 요약집, 뭐 유튜브에서 책 줄거리를 짧게 요약한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5분짜리, 5분에 한 권을 다 요약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 거 보고 뭐 독서를 했다, 한 권을 읽었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또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책이 사라진 시대에
독자들은 모두 책을 전달해주는 유튜버와 시청자가 되어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이런 온갖 책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의문을 갖다 보면은 이 책의 미래가 참 암담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은 현실을 보면은 웹툰이나 웹소설 뭐 그 정도 제외하고는 이 눈으로 소비해야 하는 장편 활자 컨텐츠가 이 책이라는 그 수단이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기원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쭉 역사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자가 발명되기 전에는 이 지식 전수라는 것이 구두로 이루어졌죠. 그러다가 기원전 3500년 전쯤에 수메르인이 점토판에 문자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피루스, 양피지, 밀라판, 그리고 종이 등으로 이제 기록 수단이 점차 발전했죠. 그러면서 구전보다는 기록으로 이제 이어져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5세기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으로 말미암아서 책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식이 대폭발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또 그 영향 하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흐름에 최근에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인터넷의 등장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우리가 책이 유일했던 그런 책이라는 강력한 지식 전달 도구의 위상에 이제 균열이 좀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온라인상의 텍스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뭐 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죠. 뭐 텍스트라 봤자 메모리가 별로 차지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이퍼 텍스트라는 아주 막강한 또 기능이 있죠. 그래서 어떤 참고 문헌을 위해서 그 해당 텍스트를 클릭을 하면 순간적으로 뭐 이동해서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막강한 기능 때문에 어떤 지식 습득에 또 그 전달에 획기적인 변화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공간이라는 것은 뭐 세상 모든 지식이 마치 모여있는 것 같은 그런 공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거의 또 무료로 이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요. 뭐 필요할 때 언제든 검색하면은 그것들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게 된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더 이런 수단에 강력한 변화를 몰고 온 것이 또 동영상입니다. 특별히 이제 유튜브에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노하우와 지식들을 아주 친절하게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공유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단말기를 통해서 장소와 시간의 구애 없이 언제든 그 지식들을 검색하고 그 동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른 거죠.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자료와 또 그런 지식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고 또 편리해졌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책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책이라는 수단에 대해서 이전과 같은 강력한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고려대 이순영 교수팀이 전국 17개 시도 10세 이상 가구원 1200명을 대상으로 독서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독서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 그 뒤를 이어서 독서 습관이 들지 않아서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뭐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결국은 독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런 부가적인 이유에 해당되죠. 뭐 독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시간을 낼 것이고요. 그리고 뭐 습관을 들일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독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독서가 불편하고 낯선 행위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하철에서 일반적으로 목격하듯이 대부분 사람들이 책 대신에 스마트폰을 보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5명이 동시에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희한한 상황까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은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로 어떤 그런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은 안 읽어도 된다가 아니라 그것들과 별개로 책은 책만이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책을 읽고 물론 뭐 필요하다면 유튜브도 볼 수 있고요. 인터넷에서 추가적인 지식도 얻을 수가 있죠. 그것들이 서로 상호 배타적이어서 이걸 하면 저걸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두 개 다 장점을 또 우리가 취해야 될 문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독서에 대한, 책에 대한 믿음을 가진 데는 나름대로 어떤 제가 경험한 그러한 경험에 근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막 발전하던, 확장되던 시기였는데요. 제가 아마도 97년에 직장 생활할 때 진짜 목돈을 들여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처음 마련했고요. 그때 정말 퇴근하고 컴퓨터를 켜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거기서 쏟아지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굉장히 신기했고 신선했고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한테 많이 핀잔을 먹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그 인터넷의 그 신출 규모란 능력이 완전히 빠져들었던 거죠. 저에게는 하늘이 가져다 준 선물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2000년 초반부터는 이제 해외에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중국 상황이 굉장히 인터넷 속도가 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느린 속도로 한국의 뉴스 사이트들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각종 또 모임들을 또 만들기도 해서 모임에 장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열심히 그렇게 인터넷을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책하고는 좀 멀어졌죠. 왜냐하면 세상 모든 해답이 인터넷에 다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이렇게 돌아다니기만 하면 금방 뭔가 유식해지는 기분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뭔가 제 안에 허무함이 좀 스멀스멀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질수록 오히려 제 안에 지식의 곳간은 더 비워져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뭔가 막 분주하게 많은 것을 보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내게 남는 것은 별로 없었고 관계들조차도 되게 피상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기대하고 많은 것이 채워지길 바랐는데 정작 제게 남은 거는 더 큰 허무감 뿐이었던 거죠. 그때 어느 지점에 제가 예전에 독서를 통해서 얻었던 그 느린 충만함, 그런 게 다시 그리워졌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종이책을 손에 들게 되었고 읽게 되었죠. 제가 이렇게 어떤 그 인터넷에 분명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의 효용까지는 다 그것들이 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저에게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좀 줄이고요. 다시 종이책의 페이지를 넘기게 되면서 책은 예전처럼 다시 저를 품어줬고 온라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진실한 내용을 자세하게 책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서핑을 좀 자제하는 동안에 책 속에서 다시 제가 살아야 될 희망을 얻었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또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과 책이 가져다주는 차이점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이 있고요. 독서가 가져다준 어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저만의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사람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존재로 남아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진정한 학습과 성장의 수단으로 독서는 유지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터넷은 또 다른 방식의 지식 정보 전달 혹은 습득 수단이지 책을 대체하는 공간은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책에는 좀 낡은 지식만 있다
라는 거예요. 좀 구닥다리 지식 습득 수단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견 타당하죠. 왜냐하면 출간 즉시, 이 책이라는 것은 출간 즉시 지나간 버린 지식이 되는 건 맞습니다. 반면에 온라인에서는 늘 따끈따끈한 지식, 그런 기사들이 올라오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책은 뭐 다소 한 박자 느릴 수는 있겠지만 정제되고 전문성 있는 지식을 담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아무 책이나 아무 컨텐츠나 그렇게 투자를 해서 책을 내지는 않죠. 자비 출판이라 할지라도 뭐 돈이 남아나지 않는 이상은 이 판매를 전제하고 판매를 기대하고 나름대로 정제된 또 완성도 있는 그런 컨텐츠를 책으로 엮어내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좋은 책도 있고 나쁜 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책을 습득한다는 전제하에 그 책에는 정제되고 전문성 있는 그런 지식을 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온라인상의 어떤 컨텐츠들의 특징을 보면 일단은 아주 변덕이 심한, 그리고 눈길을 잘 주지 않는, 눈길을 줘도 오랫동안 그 시선을 고착시키지 않는 그러한 유저들의 시선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그리고 그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컨텐츠들로 채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뭐 과장되거나 왜곡되기 십상이고요. 그리고 또 길면 안 되죠. 짧아야 돼요. 기사도 짧아야 되고, 그리고 동영상 컨텐츠도 요즘에는 뭐 10분 이상 넘어가면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죠. 부담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짧고, 그리고 얇게, 쉽게, 그리고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반대급부로 그 지식의 깊이가 덜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책은 그렇지 않죠. 한 호흡으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길게 끌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책은 그 책으로서의 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이렇게 숙성되지 않은 채 넘실내던 그런 지식과 논리가 이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책에 이렇게 안착이 되죠. 그래서 어떤 순도 높은 지식을 원하는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그 지식들을 습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 더 유용할 것입니다. 독서의 유용성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요. 제가 두 가지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요크 대학교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레이먼드 마라는 교수는 201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 포럼 읽기의 과학 왜 책인가에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독서는 언어 능력을 높여서 학업 성적을 끌어올리고 나아가 취업과 더 나은 경제적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때 어떤 말을 했냐면 7살의 독서 능력을 통해서 42세 때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까지 예측할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뭐 내용은 많이 있는데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 시절의 독서가 장래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때, 그리고 입학 전에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러한 말인 거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50세 이상 미국인 3,6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남녀 모두 12년 이상 독서를 즐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20%나 낮았다고 해요. 의외죠. 사망률이 낮다는 건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책을 많이 읽으면 그만큼 더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건강에 관련된 책들을 읽고 있는데요. 좀 전문적인 책이고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얻고 그것들을 또 제 삶에 접목해서 실제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호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책을 읽지 않았다면, 독서하는 습관이 없었다면 또 그런 결과를 취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독서를 하는 사람이 또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들을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더 장수할 수 있다라는 말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독서 효과가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 효용을 아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아무리 인터넷이 성행하고요, 유튜브가 대세를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독서하는 인구는 비록 규모는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유지되고, 책은 그 사람들의 손에서 형형한 빛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켜켜이 쌓여 단단해진 책에 대한 믿음이라는 챕터로 제 사례를 좀 섞어서 같이 한번 나눠 드렸고요. 오늘 나눈 내용의 주요 논지는 이겁니다. 인터넷은 지식과 정보 전달을 하는 또 다른 유익한 수단이지 책의 역할을 대체하는 공간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깊이 인식한다면 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요, 독서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올 한 해 정말 독서를 통해서 많은 유익한 열매들을 얻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이 올라가는 대로 바로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